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스테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기간이고 또 대선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인 이 대선 공약이었던 이 5 통신 전국망 이 건설에 대해서 그 미국 인프라 재건법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고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 5G 투자는 그게 기존에 코로나 때 투자됐어야 할 것들이 이연이 돼서 뒤늦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5G를 건너뛰고 6G로 바로 가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통신사업자는 2022년 설비 투자액을 보시게 되면 이 버라이즌이나 AT&T, T-모바일, DC 네트워크까지 지금 5G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T&T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까지 10만 개의 5G 기지국을 깔기로 했고요. 버라이즌은 2025년까지 15만 개의 5G 기지국을 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이 5G보다는 6G로의 조기 이제 그 상용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G에 대한 투자가 바로 이제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에이스테크는 이 5G의 핵심적인 그 부품인 그 기지국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이연된 부분도 있고 이 삼성전자나 이쪽도 이런 해외 주요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5G 투자를 이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지국 안테나 같이 또 RF 부품 같은 이 통신 장비 쪽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큰 고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이 재작년보다 더 나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데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실적들이 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통신 장비 업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3분기 때 이 에이스테크는 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이 영업 손실만 461억에다가 단기 순손실이 580억이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재무구조가 만신창이가 됐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버틴다 해서 결국은 경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주 지분율이 1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대주가 거의 포기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낮은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교체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간여행하고 최대주 지금 앞에 보시면 지분이 4.71%밖에 안 되는 최대주인데요. 이쪽이 이제 호주 기업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주 반액가가 1,461원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납입일이 2월 29일이죠. 아직 뭐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2,300만 주를 말 그대로 신주를 배정해서 최대주 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경영권이 자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2023년 9월 달에 만들어진 걸로 봐서 에이스테크를 인수하기 위한 그 특수목적 뭐 SPC 같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에이스테크를 인수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인수하는 그 상업펀드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이스테크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와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 연초부터 6G 통신망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대해서 행동으로 뭐 미래 기술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 그 연구소나 또 이런 명장들 그런 사람들 이 통신 장비에 대한 명장들을 만나면서 이쪽 분야에 자기가 중점적으로 올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 장비주들이 연초부터 랠리를 펼치고 있죠. 하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크고 또 경영권도 바뀌면서 이 경영권이 바뀐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 그 10월 11일 날 찍은 1537원이 아마도 바닥가격이 아닐까. 그리고 이 때문에 이 공모 가격이 1,400원대까지 낮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최대주주가 들어선 이쪽 새로 최대주주가 되는 쪽은 말 그대로 역사상 저점에서 그 액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상 저점에서 투자할 수 있어서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확실하게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유상증자가 성공해서 재무부자 개선이 되면 에이스테크는 그나마 가장 그 위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통신 장비 6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조기에 6G를 상용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여기에 관련된 통신 장비 업종들이 올해 내내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개발을 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면 실제로 매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신 장비 업체들은 5G에 대한 이연 투자가 지속되고 또 6G에 대한 조기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이 최대주가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봤지만 최대주 지분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회사를 경영을 책임질 쪽이 들어와줘서 이 나름대로 이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는 부분 또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꽂힌다는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에이스테크는 재무구조가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 보상,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통신 장비들에게는 6G 투자라는 아주 큰 시장이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도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